안녕하세요. 아, 단수 복수라는 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러니까 말이 단수 복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단독 그러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수, 단수, 복수는 뭐 여러 개를 이제 복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할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느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느냐 가지고 단수 복수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격이에요, 격. 주격이냐, 속격이냐, 역격이냐, 대격이냐. 근데 이게, 이 개념을 우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주어라는 개념이 뭔가. 주어는 뭔 행동을 할 때 행동을 위한 주체예요, 주체. 누가 무슨 행동을 했다 할 때 누가를 물어보는 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어떤 행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공을 찼다라고 했을 때 주어는 그 소년이 이게 주어고요. 그러니까 공을 찬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년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주어. 그리고 찾는데 무엇을 찾느냐, 이 무엇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를 우선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격이 소유격입니다. 누구의 것 뭐 이러잖아요. 나의 책, 나의 자동차 뭐 이런 거 할 때 이 의가 들어가는 게 속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속격이고, 나중에 역격은 영어에서 이제 역격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그냥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인의 헬라어가 이제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서는 서서히 그 역격이라는 게 사라져 가면서 전치사가 대신 사용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 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제1변화를 할 텐데요. 아까 전에 여성은 에타와 그리고 알파가 되어 있는 게 여성이라고 했죠. 그 두 가지는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타와 알파. 에타와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제1변화를 해요. 근데 이 제1변화는 굉장히 많이 변화들을 합니다. 많이 변화한다라는 게 뭐 어간이 막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1변화 안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에타로 되어 있는 어근이 바뀌는 거, 알파로 되어 있는 어근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에타로 되어 있는 남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중자음 끝나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성 명사도 이제 주격, 속격, 역격, 대격 이게 있는데요. 주격이 뭐냐 그러면 은는이가가 붙는 게 주격. 속격이 뭐냐 그러면 뭐뭐의 그리고 뭐뭐로부터 해석되는 게 속격. 그리고 역격은 뭐뭐에게 아까 전에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장소로서 어디에서 아니면 도구로서 무엇으로서 이런 개념이 그 역격이고요. 대격은 직접 목적어 무엇을 밥을 먹었다, 뭐 노래를 불렀다 그랬을 때 밥을 노래를 이런 게 이제 대격 목적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가만히 한번 보셔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미가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어미가 에타와 알파로 끝나는 게 이제 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격은 에타와 알파로 끝나는 게 이제 여성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변화예요. 그 다음 변화, 요거는 잠깐 넘기고, 예를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이오타 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격에서는 특징이 이오타 하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실래요? 앞으로 이렇게. 이게 에게, 역격이 누구에게라는 뜻인데, 그게 여기서 이제 이오타 하기로 손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역격의 특징은 이 이오타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오늘 그렸죠. 이 뉴가 목적격을 보여줍니다. 목적격. 저희가 외울 때 오스, 우, 오, 온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스, 여기에서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역격에서는 이오타, 백격에서는 뉴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오는 저희가 잘 아는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그 남성에서는 오이스였죠. 오이스. 요 이스가, 여기 이스가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스 그랬는데 여기 우스 요게 요 시그마 아스예요. 이걸 굳이 나중에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데 좀 처음에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스 요 부분 아까 전에 했었는데 이게 역격입니다. 이스가 역격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 시그마 하고서 이제 요 우스인데요. 시그마 이 부분인데 이 시그마가 백격 복수를 보여줘요. 그냥 우선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호이 비슷하죠. 여기는 여기 하이 빠졌는데 하이. 그래서 이 정관사를 저희가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면서 아 이게 주격인지 아니면은 역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부분이에요. S. 그러니까 그라페스 이게 뭐뭐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속격인데 그라페스 여성은 이 S가 붙는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ESAN 다시요. ESAN ION IS AS. 여성의 특징은 이 알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베타와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여성이구나를 구분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요 끝에 어미가 베타나 아니면 알파. 베타나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구분하는 요 부분은 그라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주격일 때 그라페스 이 부분이 뭐뭐의는 이 시그마가 붙는다. 영어에서 소유격을 할 때 어파스트로피 S를 붙이죠. 어파스트로피 S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이 S를 기억하시면 되세요. 어파스트로피 S.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이, 의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아, 요 시그마가 붙으면 S가 스 발음이 나는 거 붙으면 얘가 속격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이 요 부분은 아까 전에 호이랑 하이 그 부분이랑 비슷한 것처럼 알파 들어간 거랑 또 보이스들에게 이거 아이스, 아스, 우스, 아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보시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에가 들어가고 알파가 들어간 거 빼고는 아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에스에엔 오스우오온 남성이었어요. 다시 에에스에엔 오스우오온 아이온 아이스아스 오이온 오이스우스 쓸게요. 오스우오온 오이온 오이스우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에스에엔 오스우오온 아이온 아이스아스 오이온 오이스우스. 그래서 보시면 남성의 끝부분하고 여성의 끝부분이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스가 그 영어 이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우스 되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비슷하다 생각을 우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정관사 부분이에요. 정관사도 보시면 요 해하고 애하고 테스, S, 해, 펜, 하이, 아이, 톤, 아이스, 아스, 보시면 똑같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간다 이제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문장이나 그거를 보면서 조금 구분하시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라페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라페, 그라페스, 그라페, 그라펜, 그라파이, 그라폰, 그라파이스, 그라파스. 정관사 포함해서 할게요. 해 그라페, 페스 그라페스, 해 그라페, 펜 그라펜, 하이 그라파이, 폰 그라폰, 파이스 그라파이스, 파스 그라파스. 나중에 이제 명사를 보면 명사만 나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또 형용사랑 같이 나온다든지 정관사랑 같이 나와요. 그러면 정관사하고 그리고 이제 명사의 그 뒤의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명사류구나.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사에 속하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에타와 알파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호라가 알파로 끝나는 거예요. 호라가 시간이라는 단어인데요. 시간. 호라, 알파로 끝납니다. 여기 알파로 끝나는데 아까 소유격, 속격은 어파스트로피 S 붙인다 생각해가지고 시그마 붙이는 거를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오타가 붙고 그리고 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호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알파로 끝나요.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라페 되었을 때 얘는 에타로 끝나는데 얘는 알파로 끝나요. 그러면서 얘는 알파, 여기는 S, 여기는 여기는 에, 여기는 안, 여기는
N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미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복수는 그대로 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1 변화는 뒤에 복수 어미는 다 똑같아요. 근데 요 앞부분이 이제 바뀌는데 알파 바뀐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볼게. 이 프로페테스는 뒤에 S로 끝나는데 여기 속격이 U로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남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페테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남성 속격이 와요. 그리고 애가 오고 N이 옵니다. 이 부분은 여성 같아 보이고 여기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런 직위 같은 거 제작을 했을 때 마데테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쓰여지는 단어들인데 걔네들은 보통 남성입니다. 그러면서 남성 속격으로 가요. 근데 지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뜻인데 선지자가 헬라어로 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아니면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몰라도 프로페투스 이 부분만 보면 아 얘는 속격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프로페테 그랬을 때도 이 이오타를 보면 아 얘는 역격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프로페텐 그랬을 때 뒤에 이 어미를 보면 아 얘는 단수 백격이구나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똑같아요. 또 한 가지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보시면 알파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중간에 얘는 보면 우리가 알던 거랑 또 다르게 S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것도 여성이었고 요것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속격이고 속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역격의 이오타 그리고 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하는 거는 뭐 독사의 독세스 뭐 이렇게 간다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이 독세스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속격이구나 S 붙였으니까 독세가 나왔을 때 아 얘는 역격이구나 만약에 호라 그랬을 때 아 얘도 밑에 이오타가 있으니까 역격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관사는 앞에 정관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on이라고 되어 있죠. on을 저희가 봤을 때 외웠었죠. on은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대격 단수 남성 그리고 코스모스가 원형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 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우스도 보시면 우스 아까 전에 우슈들을 그랬죠. 우슈들을 그러니까 뭐뭐들을 그랬을 때 얘는 그래서 거기 뭐죠? 대격 그리고 얘는 복수 그리고 남성입니다. 대격 남성 복수 그리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렉시칼 폼이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둘론도 보시면 여기서 격을 보는 거는 뒤에 꼬랑지를 보면 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꼬랑지가 오온이잖아요. 오온. 그러니까 오온, 들의.
모은들이. 그래서 복수형이고 속격입니다. 그래서 속격, 복수, 남성.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은 그래도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은 그냥 남성이니 여성이니 그거는 문법적으로 어떤 모습이니까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성이 중요할 때는 언젠가 하면 이 성이, 명사의 성이 동사의 성하고 만나가지고 일치를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노모이스, 오이스가 뭐였죠? 아까? 오이스들에게. 그러니까 얘는 복수고 그리고 역격이고. 그래서 법에게 법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우선 넘어가면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길어지니까 막 머리 아파지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뒤에 꼬랑지를 먼저 보세요. 꼬랑지들을. 이 꼬랑지들을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명사라는 게 보입니다. 명사에서 요 이오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 모양을 하는 얘는 역격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격이고 안수다. 안겔로이스 오이스 들에게, 그러니까 얘도 역격이고 얘는 복수다. 여기 오이스, 또 오이스 들에게잖아요. 얘도 역격의 복수다. 그러니까 들에게 얘는 단수예요. 근데 이제 해석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해석을 하면서 오역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상에게 아니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을 보면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역격이, 역격 안에 얘하고 얘가 분격처럼 쓰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되셨죠? 요 코스모라고 하는 단어랑, 코스모라고 하는 이 단어랑 뒤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지금 역격이 계속 쓰였기 때문에 이 역격을 본격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곧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4장 9절인데요. 해석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천사들과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천사와 사람이 본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역격이 쓰였을 때 이 역격이 사용된 방식 중에 본격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겔로스 투 테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꼬랑지를 보시면 얘도 명사구나. 오스, 우,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이 우하고 테우도 같은 게 쓰였으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격이구나. 그래서 얘는 속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오스니까 천사가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LXX 구약 버전을 이렇게 옮긴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온 목적격이죠. 대격, 톤, 때온, 얘네도 대격, 속격. 자, 그러면 속격은 얘는 뭐뭐의라고 했잖아요. 뭐뭐의. 뭐뭐의라는 거는 뒤에 있는 게 요 부분이 이 세온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이 이 우라노스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퀴리오는 얘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목적격,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 얘도 목적어, 대격이에요. 그러면 얘 대격이고 얘 대격이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얘도 아까 전에 얘기한 본격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곧 하늘의 하나님을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곧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오이스, 카이, 아델포이스. 저희가 이제 카이라는 단어가 계속 늘 자주 보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리고라는 거는 뭐하고를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위치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든지 어떤 뭐 명사 뭐 아니면 구나 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이스, 여기도 오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오이스니까 아들 오이스 들에게였죠. 아들들에게. 그리고 아델포이스, 여기도 오이스. 아델포스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그리고 오이스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라고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이 부분도 이제 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아델폰, 톤, 휘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마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전개가 됐을 거예요. 네, 온 그랬으니까 어쨌든 얘는 뭐뭐들의라는 뜻이죠. 여기는 형제들의, 여기는 아들들의, 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형제들. 본격으로 얘를 봤어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형제들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어쩌면 다양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형제들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거고, 아니면 이스라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형제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얘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형제들.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역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역이라는 개념보다 문장 안에서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안 배운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뭐에라는 뜻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투 안겔루 그랬을 때 이거는 천사들, 천사의 라는 뜻이고요. 케리, 손, 여기까지 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여기 정관사를 해석해주면 천사의 그 손에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천사의 손에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한 건데요. 이 매너라고 했을 때 이 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그죠? 온을 그랬을 때 격인데 이 매너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보면 얘가 분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분사 형태인데요. 토 디아볼로 포이스 안겔로이스 아우투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막 헷갈렸을 거예요. 왜 헷갈렸을까 보면 여기 디아볼로는 악마, 사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악마에게 되어 있고요. 포이스 안겔로이스 아우투 이게 그 의인데 그의 천사들이에요. 의 천사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악마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의 천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럼 이 그애가 누군가? 악마거든요. 사탄. 그랬을 때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물음표가 생기죠. 천사가 뭐지? 천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을 생각해서 그냥 천사들로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악마들에게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부분도 A가 나오면 그라고 그랬죠. A. 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래 그 람다가 두 개가 있는 동사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지면서 이게 이제 미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건 나중에 그가 보낼 것이다. 그러면 이 단어 안에 요 A 안에 그가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호 휘오스가 나옵니다. 호 휘오스가 나오면 주격이라고 그랬죠. 주격. 그러니까 주격은 주어예요. 그러니까 호 휘오스 얘가 주어가 돼서 아들이 보낼 것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투 안스로프 요 부분은요. 투 안스로프 얘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업으로 해가지고요. 안스로프는 사람이죠. 사람 우니까 의 사람의 히오스 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호히오스 투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인데 호히오스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을 저희 말 성경에서는 해석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우스 이게 목적격이죠. 백격 목적어를 뜻해요. 목적어. 그러니까 안겔루스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안겔루스는 천사들을 근데 여기 아우투 그랬으니까 그의 천사들.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 보시면 주어가 호히오스 요 단어와 요 단어를 먼저 봐서 주어를 파악하고 주어 그리고 투 안스로프는 꾸며주는 말 꾸며준다기보다 이렇게 속격 그러니까 인자가
보낼 것이다. 무엇을? 앙겔로스, 천사들을. 아우투, 그의.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문장에서의 주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목적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단어에선 오스나 오이, 남성일 때, 여성일 때는 에나, 하이, 호나, 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얘네들이 주어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주어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플 테니까 천천히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사를 보게 되면 요것을 보면 얘가 동사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보낼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 아포스텔레이 얘가 그가 보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호휘오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듯이 동사에는 이미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휘오스라는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호휘오스가 또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오스가 아들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석이라든지 이걸 하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을 썼을까? 도대체 사람하고 아들하고 뭔 상관일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 그랬을 때 인간적인 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뭐 강아지도 아니고 아니면 신도 아니고 지금 사람으로서의 아들을 뜻하잖아요. 아들을 설명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보낼 거다. 누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저희 성경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가르포 이거는 저희 나라 말에서는 잘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영어에서도 for를 잘 해석을 안 하는데 그냥 우선 그렇게 아시고 요것도 아까 전에 A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A. 이게 그가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로 he is about 이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여기서 주어가 뭔가를 이제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오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오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겠구나. 그 다음에 to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앞에 거하고 뭔가 연결되어져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 안트로포스에서 나온 사람에다가 요 속격 사람의 아들 이게 주어죠. 그리고 에르케사이가 뭐뭐 하려고 오려고 라는 뜻이에요. 오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호휘오스 투 안스로포스 사람의 아들이 막 오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N 여기서부터는 뭐뭐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전치사예요. N, 태, 독세. N은 이 역격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영광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투 파트로스 이거는 우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아버지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에
막 들어가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우트는 그의라는 뜻인데 아까 전에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안 적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영광에 메타 여기도 함께라는 거니까 전치사예요. 메타톤 안겔론 아우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형태들을 보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요. 얘는 목적격을 속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뭐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영광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역격으로 이야기하면 도구예요, 도구. 방법으로 아니면 그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주해를 하다 보면 이 N을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영광에 온다? 그러면 영광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영광으로나 아니면 영광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영광의 어떤 영역 속에 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호이 헵타 아스테레스 안겔로이 톤 헵타 에클레시온 에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명사다. 명사고 복수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명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관사는 그래도 이제 명사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볼 건데요. 얘가 별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 별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7 별들은 안겔로이 얘도 보니까 오이가 또 나와요. 주격이 또 나오죠. 여기서도 분명히 별들은 그래서 주격이었는데 그 다음에 톤, 헵타, 에클레시온 여기를 보시면 톤하고 온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7개 교회들의 그리고 안겔로이를 얘가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니까 7 교회들의 천사들이 이렇게 됩니다. 별들은 천사들이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지난번에 어려운 용어를 쓰기로는 등가라고 썼습니다. 등가 동사 비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격이 2개가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게 주어가 된다. 별들은이 그래서 주어가 된다. 그래서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어가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동사가 요거라는 거를 이다니까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뭔가 나왔는데 얘는 오이로 끝났으니까 주격이구나 그랬을 때 이다니까 하나는 보호겠구나 라고 보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카이 그리고 온타이 얘가 동사죠. 온타이 그러면 그들이 나아온다 라는 단어인데 아우토 여기 붙었죠. 그래서 그에게 그들이 온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야코포스, 오스, 요하네스 아까 S는 뭐라고 그랬죠? 의라는 표현 썼었죠. 그죠? 그 다음에 휘오이 그랬죠. 얘는 호이 휘오이 그러니까 얘는 주격. 그 다음에 얘는 우 되어 있죠. 우니까 얘는 속격. 뭐뭐의
온테스는 얘는 이제 말하면서, 그에게 말하면서, 요 부분은 그냥 생략해 보시고요. 생략해 두시고,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 아니, 그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코포스와 요하네스, 이 사람이랑 호이, 히오이, 이게 본격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호이, 히오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사람이 여기에 그들이, 요거의 주어예요. 다시 볼게요. 그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동사에 이미 주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근데 또 다른 주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호이, 휘오이 그러면 얘가 주격이잖아요. 주격이니까 얘가 주어가 됩니다. 호이, 휘오이, 얘가 주격이 돼요. 주어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온다, 그에게 나온다라고 하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 휘오이하고 이 야고포스와 그리고 요하네스의 관계, 이게 뭔가를 볼 때, 아, 이거는 서로 동격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 같은 경우, 호이, 요 우가 이제 속격인데요. 속격은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들하고 세베대의 관계가 뭔가, 그러니까 아들하고 세베대의 관계, 그랬을 때 이거를 가족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가족. 그래서 그 아들들하고 세베대 사이의 관계는, 아, 가족의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속격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오시면, 노력하시면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